방금 오프닝에서 또 속보를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네. 3월 12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네네. 시장의 영향력들 어느 정도 있을까요? 주식 투자는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죠. 네. 관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철강과 국내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됐고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기 전 단계까지 엄포를 주는 형태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인 이후에 여기서 좋은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국내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로에 해당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다소간의 정체 내지는 흐름이 좀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일정 시점 이후에는 재반등 또는 방향성을 전환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혹여 이러한 내용으로 주가가 일시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분들께서 놀라실까 봐 속보 한번 다뤄봤고요. 그럼 헤드라인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고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주시죠. 자, 오늘 헤드라인 같이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네네. 대표님께 한번 맡겨볼게요. 제가 앞서서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관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맞아요. 언급을 했고 네. 설명을 해드렸다.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린 지금 관세를 들여다볼 게 아니라 중국의 흐름을 판단해서 그렇죠.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국내 시장에 대한 해석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의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항생 지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 오늘은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조정이 나오기 있지만은 최근 한 3, 4일 동안에 한 5%의 상승이 나타났고요. 1월 중순 기점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대략 한 13% 정도의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도 폭은 다소 항생에 비해서 약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에서의 중국 시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중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강한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도 강한 압박 정책을 쓴다라고 하는데 왜 중국 시장이 이렇게 강할까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일단 얼마 전에 그 중국의 CPI가 발표가 되었죠. 0.5%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중국은 지난 2020년 이후에 금리를 6차례 현재 인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4.2%였던 중국의 금리가 지금 3.1%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계속 지준율을 인하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형태이죠. 왜 금리를 인하하냐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뭐 1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90조 원에 대한 경기 부양 자금을 푼다라는 얘기도 있고 계속 그 경기 부양 정책들을 실현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실제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CPI 발표 지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2개월 연속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요. 물가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소비가 늘어나고 활동이 늘어나고 경기가 부분 회복의 단계로 진행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번 CPI 발표, 중국의 기존의 경기 침체 과정에서의 흐름이 이제 일정 부분 회복 과정의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중국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대중국 관련한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번 주 투자 관점 측면으로서의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헤드라인을 중국의 인플레이션 CPI 지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은 우리 증시에도 영향력을 미칠 텐데요. 얼마 전에는 또 한학령 기대감들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라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 경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도 전략 삼을 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에서는 중국 관련주들과 대부분 약진을 좀 나타내고 있긴 하잖아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죠. 네, 근데 이게 확실히 돌아설 수 있을까요, 대표님?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최근에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사도 될까? 내일부터 빠지는 거 아닐까? 이 고민으로 이제 종목 접근을 많이 하십니다. 대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종목이 엔터주죠. 네, 엔터주. 엔터주가 뭐 부분 일부 상승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어제 탄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 간의 흐름이 상이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엔터주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대표주가 SM이죠. SM을 대표 종목으로 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엔터주 공략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게임주도 대중국 관련 네.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래프톤의 주가를 비롯해서 전반의 게임 업종의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의 종목들도 일부 종목 차별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만 석유화학 업종의 종목들도 흐름에 개선된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되면 지영이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중국 관련주 하면 우리 여행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장품도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네. 화장품도 그렇고 여행주도 많이 하는데 화장품과 여행은 이제 면세점에서 하고 여행을 와서 이제 물품 구매를 하는 형태인데 춘절이 얼마 전에 지나갔죠. 네. 그리고 다음 휴가시는 노동절이죠. 5월에 있는.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여행 관련주들은 대중국 수혜주이긴 하지만 이 계절적 요인, 시기적 요인이 좀 더 강화된 흐름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 템포 흐름이 뒤늦게 늦출발하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여행은 앞서 말씀드린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등등의 컨텐츠 같은 종목들의 상승이 지나고 나서 이 흐름이 이어받는 형태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상황 하에서는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된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야 될 한 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 경제 지표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섹터가 있습니다. 철강 쪽도 사실은 중국 수혜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중국 수혜주이면서 중국 견제주이기도 하죠. 아, 그런가요? 네, 전 세계에서 철강 생산과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철강 생산과 소비의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중국 관세를 이제 어제 오늘 뉴스가 나오기를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 견제 차원에서의 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연동된 철강 산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 흐름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철강 관세를 하게 되면 반대급부 측면에서의 국내 철강 산업이 호재성 흐름으로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악재성 재료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철강주들이 전반의 흐름에서 조금은 탄력이 둔화되고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내용은 중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철강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이 오늘장 뭐 특별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일부 하락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락의 폭을 판단했을 때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 대비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한 1%대 하락이 나타났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1, 2%대의 하락이 진행된 과정에서의 모습입니다. 저는 주가의 변곡점이라고 하죠. 전환점, 흐름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이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도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 전반에 이 관세 부분에 대한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을 지나고 나게 된다면 신정부들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뭐 새해가 됐기 때문에 SOC 투자라든가 또는 중국 같은 경우는 3월에 양해에서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의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철강 산업도 부분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